네, 오늘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금의 중요성과 그 소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성 염증, 만성 통증, 그리고 고지혈증, 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정보를 찾고 있었고, 그 전에 제가 그 리피토라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중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좀 심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버 케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의사 출신으로 건강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그분이 소개를 해주신 소금의 중요성, 그리고 소금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는데, 이제 제일 눈에 띄게 제가 경험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제목이 있어요. 보면은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 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고혈압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소금을 굉장히 유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읽고 나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고,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은숙, 장진기 부부시네요. 여기 보면 건강 자립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소금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체의 어떤 자연 치유적인 본능을 어떻게 깨워서 너무 현대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 많은 그 치유 사례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꺼운 책은 아닌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일주일 내외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이 하다 보니까 또 꽤 많아져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일부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인드맵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한번 네, 소금의 진짜 정보를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한테 좀 해당되는 내용들, 그리고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여기저기 좀 쑤시고 통증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지혈증 약인 그 리피토 스타틴 계열의 약물인데, 그거를 끊고 나서 나만 좀 이런 증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양제도 여러 가지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B, 그다음에 오메가 3, 뭐 종합 비타민도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C 메가도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 얼굴에 있던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이제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나 있는 염증성 여드름은 이제 줄어드는 편인데 새로 올라오는 거는 잡지를 못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보통 그 피부과 전문의들이 말하듯이 이게 먹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자포자기 하듯이 피부가 한 번씩 뒤집어질 때마다 피부과에 가가지고 항생제를 처방받고 바른 약 바르고, 이게 너무나 이제 일상화가 돼 있는 거죠. 예전에는 피부과조차 가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히 체질인가 보다, 원래 이제 기름기가 많고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다른 분들을 찾아보면 진짜 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부터 20년을 여드름을 달고 살았는데, 물론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그 트러블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 또 다른 쪽이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유튜버 케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기생충 잡는다고 해가지고 구충제를 이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많이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구충제로 인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후기를 남기기도 했었고, 네, 그때도 구충제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뭐 그냥 그러다가 최근에 해죽순이라는 미얀마에서 나는 그 바다 식물이 있어요. 그거를 차로 끓여 먹는 건데, 그거를 좀 먹고 나서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완전히 잡히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피부는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 2개월 이상 먹고 있었던 것 같고, 통증이 잘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자다가도 막 놀래서 깨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도 이거를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치통도 되게 오래됐어요. 한 5년 이상 치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병원 가도 엑스레이 찍어도 원인이 나오지가 않아요. 염증도 없다 그러고, 뭐 의사들이 이 이유를 몰라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깝깝한 거죠. 유튜버 케빈님이 소금을 오래전에 좀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시했었죠. 구충제 해보고 뭐 해죽순도 해보고 해봤는데 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소금을 한번 샀어요. 그분이 그 소개하시는 MQ 눈소금이라는 그 소금이 있는데, 그거를 사서 한 2주 정도를 이제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얼굴에 있던 염증이 되게 빨리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먹었죠. 근데 소금을 어떻게 먹었냐면, 밥에도 이제 한 티스푼 하나 정도 이제 섞어가지고 넣고, 물에도 이제 한 티스푼 한 숟갈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던 거죠.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짭짤한 느낌으로 이제 먹은 건데, 이제 많이 놀랐어요. 소금을 먹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주에서 4주 된 것 같은데, 지금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피부에 트러블이 하나도 없던 그 느낌을 다시 좀 찾았어요.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던 피부가 지금 매끈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금의 효과가 맞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도서관을 갔더니 이제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소금이 이제 부족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을 일단은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고혈압이나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금을 이제 기피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병이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한번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잘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서 기운이 없고 피곤해진다.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느꼈던 증상인데, 한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메가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자도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소금을 이제 많이 안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었지만, 그걸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금 1일 권장량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권장량은 하루에 5g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나트륨 기준으로는 2g.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소금이 필요한 양이 다르다는 거죠. 염증성 질환이 많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이제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염증 관리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염증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식습관도 바꾸고 뭐 약도 먹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 그 자체를 줄여버리면 거기에 반작용으로 뭐 더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극심한 그 근육통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거고,
사실 콜레스테롤 그 수치 자체로 내 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내 건강을 이제 보는 면도 있다는 거죠. 자,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물이잖아요. 병원에서도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몸 안에 노폐물을 빼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그게 오히려 몸에 더 해롭다는 거예요. 물을 다 그냥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해롭고, 소금을 먹어야지 그 물을 그 내 몸이 잡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폐물을 이제 짜듯이 이렇게 짜낸다는 거죠, 밖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이제 예로부터 굉장히 알고 보면 우리 선조들이 많이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 정력의 상징으로도 불려왔고, 그리고 남성들 그 발기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기부전이신 분들도 소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산의 상징이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짠 바닷물에서는 물고기가 육지 생물보다 새끼를 더 많이 낳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소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집트의 성직자들은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금지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식습관에 대해서 뭐 고혈압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뭐 채식도 유행하고 뭐 저염식이다, 뭐 짜게 먹으면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저도 그런 얘기가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싱겁게 먹는 게 몸에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예요. 소금을 아예 끊거나 줄여버리면 그 사람이 성격도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금이 없이는 인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되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래서 여기 야노마모 인디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폭력과 살인 및 학살을 이제 하는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수명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소금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성향과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예민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소금이 몸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소금이 적으면은 몸이 이제 단단해지고 긴장을 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신적으로도 예민하게 만들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좀 찾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우리 정신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단 거 많이 먹는 사람들, 설탕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더 오기 쉽다고 하고, 그리고 뭐 조울증 이런 것들이 쉽다고 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걔네 다혈질이고 분노 조절 안 되고 이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 섭취가 굉장히 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이라고 하면 꼭 설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밥이나 국수나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당이잖아요. 특히나 한국 여성들 보면은 굉장히 그 우울하거나,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0대 90년대 여성들도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설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정신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흔한 얘기로 사람들이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뭐 당 떨어졌다 그러면서 단 거 마시고 단 거 먹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죠.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탄수화물 중독에 가까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와 동시에 소금 섭취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금이 부족하면은 몸을 경직되게 한다는 거, 네, 그게 정신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소금물에서 나고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소금의 중요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화생물학적으로도 수중 생활을 하고 육상으로 올라와서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나트륨과 물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있는데
그냥 듣지 못한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바람 소리 같은 게 나요, 귀에서. 이게 이명하고도 약간 다른 증상인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소금을 먹고 나서 약간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더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청각과 귀가 신장과 관련이 있는데, 네, 이것도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 질환 그리고 청각 질환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의 심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20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피부 때문에 죽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 너무나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엄마는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안 하지 그냥 방치만 하고 그냥 젊었을 때 당연히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제 말하자면 무지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이건 아무도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나조차도 어디서 이거를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부병에 대해서 남다른 뭔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체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거의 체념하면서 살아왔고,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뭔가 빛이 보인다고 할까? 내 몸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간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어려우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드름으로 나오고 뭐 두드러기, 뾰루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짜기도 힘든 그런 여드름이 있어요. 막 안에서 골마가지고 이건 짤 수도 없고 뭐 아프기만 하고 이런 여드름. 이거는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막 몇 주가 지나서야 이게 막 조금씩 골마가지고 밖으로 막 나오는데 이것도 겨우겨우 어떻게 뭐 약으로도 겨우겨우 가라앉히는 그런 수준. 그래서 이게 보니까 피부 트러블의 상당수는 소화와 관련이 있다. 네, 이런 것도 다 소금을 먹으면 노폐물을 이렇게 밖으로 짜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짠맛은 짜준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여기서 소개를 해요. 몸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밖으로 짜내준다는 거야. 짠맛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소금을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지 그 혈액의 운반이 원활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염증, 근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염증. 고지혈증 가지신 분도 특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염증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처방한 약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한 굉장한 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 직계 가족 중에 한 분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었어요. 그 병에 걸리면은 의사들이 재수없다 그런대요. 왜냐면 거의 죽어나가는 병이고, 그거는 정말로 그 복불복으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언제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병은. 그냥 약을 그냥 무심코 먹었다가 온몸이 화상을 입은 듯이 벗겨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네, 그런 병을 직계 가족이 얻은 적이 있어서 그 의사와 그 약에 대한 약간의 불신, 의심 이런 게 꽤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의사들의 강력한 주장을 믿고 처방을 받아서 한 6개월을 먹었어요. 그 리피토를. 그랬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뭐 안마기로도 풀리지 않고 아무 걸로도 그 근육통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두려운 거죠. 그런 거에. 아니 도대체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 기능의학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도 좀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영양제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로도 이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이제 너무 강했던 거죠. 최근에 고지혈증 피검사를 받았을 때도 LDL 수치가 168인가 나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중요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염증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바로 확 나타나니까 여드름이라는 형태로 얼굴에 뭐가 난다는 이유는 내 몸에 지금 염증이 많은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도 얼굴이 조금 깨끗해지면
내 몸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그거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싱겁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과 온갖 염증에 시달린다. 이제 이런 내용을 누가 설명을 해줬겠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병원에 가면은 싱겁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짠맛에 대한 그 오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지금 뭐, 아버지 세대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뭐 그 짠 거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젓갈 같은 거 있잖아요. 젓갈 같은 거 뭐 된장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어른들이 그 자잘한 그 면역 기능이 좀 좋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그래도 짠 음식을 즐겨 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여기 나오지만 이제 치주염에 관련된 것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 진짜 수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 치통이 조금 그래도 사라지긴 했어요. 제가 최근에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소금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염분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고기를 찾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짭짤한 그런 음식들. 평소에 다른 음식은 염분을 빼고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뭐 오히려 막 라면 먹고 뭐 고기 먹고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막 대체를 하려고 몸에서 이게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깨끗한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먹는다거나, 그냥 밥에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책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는 고혈압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몸에 얼굴에 특히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정말로 그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거는 약간 천기누설 같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사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부과 의사들 특히 소금을 먹어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면은 그 환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쉬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그 소금을 먹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밥벌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쉬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 푼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버린다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걸까? 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쉽게 알려줘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몸 관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런 정보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 빼고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리고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그다음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것질을 할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올 때, 폭식하거나 급하게 먹을 때, 음주 전후에,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그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 저도 이제 그게 한동안 있었는데, 그 원인을 잘 몰랐던 거죠. 건조하고 가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수분을 머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물하고 어느 정도 같이 흡수를 해야 그 소금으로 인해서 수분을 이제 딱 잡아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건조한 피부가 이제 촉촉해지고, 그 탈모에도 이제 이게 다 영향이 있다 그래요. 여기 나오죠.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이것도 제가 많이 갖고 있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면은 이래저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그 만병통치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첫 단계인 거죠. 만병을 통치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소금 섭취량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예,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증상이죠.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을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 안구 건조증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발기부전 있으신 남성분들 엉뚱하게 그 비아그라, 그 시알리스 이런 거 찾기 전에 소금 섭취부터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불임 수술을 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정관 수술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왼쪽 고환에 약간 그 부작용처럼 그 미세한 통증이 있었어요. 이게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소금을 먹고 나서 많이 없어졌어요. 이 불임 수술이 뭐 정관 수술도 포함되는 거겠죠. 발목을 자주 접질려서 약해졌을 때,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날 때. 네, 요것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굉장히 고집 세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그런 편이었고, 굉장히 이게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경직된다는 얘기는 생각도 경직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섭생법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한의학적인 원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체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대증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의학은 그 증상이 일어난 부분만 그냥 도려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내 몸을 의사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고 내 몸에 대해서 나만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느끼는 그거를 더 중요시 해야지, 의사가 여러 사람한테 평균 낸 그 데이터로서 그걸 나한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들 때, 그 다음에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 과학 등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진짜 뭐 거의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짜 거의 뭐 대부분의 질병들이나 뭐 이런 증상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섭취 요령이 있는데요. 평소에 좀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먹는 습관을 좀 들이고, 보온병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타가지고, 네, 그러면서 물 300ml에 소금 티스푼 하나로 500ml의 티스푼으로 2스푼 이 정도 이제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제가 이제 소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집에 이제 용융 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몇 개 사고, 죽염도 하나가 있고, 이제 그 MQ 눈소금 최근에 산 그거까지 있는데, 제가 다 맛을 보니까 용융 소금 그거는 이제 호수에서 뭐 나는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죽염은 먹어보면은 굉장히 짜요. 그냥 일반 소금처럼 짠 거고, 그 MQ 눈소금 같은 경우는요, 밥에다가 이제 그냥 막 뿌려도 약간 심심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먹는데. 그러니까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막 짜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눈소금이기 때문에 잘 퍼져요. 맛도 맛있어요. 아무튼 되게 좋은 소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케빈님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좀 그런 낯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반신반의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소금 섭취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분이 올리시는 컨텐츠를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죽염이나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는 이제 욕실에 넣고 물에다가 소금을 이제 타놓고 칫솔을 넣어놔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헹굴 때도 소금물로 이제 헹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면서 소금을 섭취도 하면서, 그러니까 죽염 같은 경우는 음식에 조금 넣어서 찌개 끓일 때 조금씩 쓰려고 하고, 여기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 있잖아요. 그것도 뭐 자연산 소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제를 했다 뿐이지, 소금 자체 그 나트륨의 성분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소금, 나쁜 소금 뭐 크게 이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깨끗한 소금, 간수를 뺀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소금들은 약간 그 위생적으로 깨끗한지 뭐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뭐 죽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에서 이거를 열을 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이제 많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염 같은 거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소금을 좀 제대로 섭취하고 싶다, 그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MQ 눈소금 같은 경우가 그런 소금이라고 하는데, MQ 눈소금 개발한 그 회사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이름이 소금 박사인가 그래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소금을 물에다가 타가지고 어떻게 용해가 되는지 실험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MQ둔 소금은 그 용해되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할까요? 다른 소금은 그냥 물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거는 빨리 용해가 되고, 그래서 그만큼 그게 조금 더 흡수력이라고 하나 뭐 이런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MQ눈 소금에 그래도 만족을 해서, 이게 3개 들어있어요. 그 3통이 들어있는 하나의 팩으로 파는데, 그래도 하나 사놓으면은 뭐 한 달 이상은 먹으니까 최소한 혼자 먹어도 그래도 넉넉하게 먹거든요. 네, 그렇게 사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염증은 많은데 이 정보에 노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 소금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영양제 찾으러 다니고, 엉뚱한 병원 다니고, 레이저 치료 그 수십만 원짜리 하러 다니고, 이럴 바에는 소금 뭐 만 원, 2만 원짜리 사가지고 먹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짠맛의 힘이라는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느껴보면서 내 몸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